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감소하던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바닥을 찍은 상황이지만 코로나 2파, 3파가 다시 오면서 언제 회복될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유럽 시장에서의 1분기 전기차 판매는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자동차 업계가 판매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의 인기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전기차만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직은 법규 대응을 위한 각사의 푸시 판매의 영향과 정부의 전기차 구매 혜택의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자동차 각사는 딜러들에게 전기차 몇 대를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수익성 높은 차종의 공급 제한까지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는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는 자동차 업체들의 인위적인 판매 포션이 많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환경의식이 강하고 이노베이티브한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성공 심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영국에서는 전체 판매 차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대수는 아닙니다. 테슬라 시총에 미국의 빅3를 합친 것보다도 많고 토요타에 이어 자동차 업계 내 2위를 차지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서 확실한 리드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기차를 개발하지 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테슬라 기술을 꿈꾸는 중국이 스타트업 업체들까지도 전기차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배터리 코스트 이슈, 대량 생산, 판매가 되지 못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메이커는 이노베이션으로 브랜드를 육성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업체의 전기차 개발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는 폭스바겐과 토요타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개발에 대하여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개발의 전략의 차이는 이 세 개 메이커의 2025년도 판매 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보입니다. 폭스바겐의 판매 목표는 300만 대로 엄청 높습니다. 반면 토요타의 판매 목표는 50만 대로 폭스바겐 판매 목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토요타의 전기차 개발 전략에는 어느 업체보다도 느긋한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토요타 판매 대수의 반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토요타보다 오히려 6만 대 많은 56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각사가 다른 판매 목표 대수를 설정한 것을 보면서 뭔가 전기차 개발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 규제가 심한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 등 독일 업체들은 소배기량 디젤 터보 엔진과 듀얼 클러치 시스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로 CO2 배출량 규제를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이들과 정반대로 97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한 가솔린 하이브리드 엔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응하여 왔습니다. 폭스바겐과 토요타의 환경 대응 전략 전쟁은 15년 고래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토요타의 완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은 300억 유로 약 43조 원 이상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하였지만 아직도 독일 등 몇 나라에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유럽 23개국에서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의 기업 평균 CO2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의 우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CO2 배출량 97.5g은 20년부터 강화되는 규제치 95g과 2.5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의 CO2 배출량은 121.2g으로 토요타 대비 23.7g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기술과 수소연료 전지차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현대차의 CO2 배출량은 폭스바겐, 토요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작년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나름 많이 팔았습니다만 놀랍게도 3사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 126.5g입니다. 20년부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는 95g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초과하는 1g당 95유로의 벌금이 전체 판매 대수에 부과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의 동일한 CO2 배출량과 동일한 판매 실적으로 올해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부터 강화되는 규제치에 대폭 미달하게 되어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하여 어디까지나 가정의 숫자이지만 현대차는 토요타 벌금의 약 10배인 2조 2천억 원, 폭스바겐은 토요타 벌금의 25배인 5조 7천억 원을 물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벌금의 액수도 큰 문제지만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환경보호 인식이 높은 유럽 고객들은 그 브랜드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쇼핑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폭스바겐 대비 느긋한 여유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우수성을 꾸준하게 홍보하면서 유럽 전체 판매의 50% 이상을 하이브리드 차로 판매해왔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토요타 프리우스보다 우수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토요타보다 많은 CO2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멋부리다 실속을 못 차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술자들이 토요타보다 더 좋은 연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 차종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만 집중하여 개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97년부터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대량 판매를 해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현대차는 토요타처럼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용 하이브리드 차 아이오닉의 CO2 배출량을 토요타 프리우스보다 좀 더 우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의 양판 차종이라 할 수 있는 i30와 투싼의 하이브리드 개발이 늦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토요타가 11개 차종의 하이브리드를 전개한 반면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코나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면서 판매 확대를 노렸지만 토요타 프리우스를 닮은 아이오닉 디자인과 높은 가격 문제로 계획대로 팔지 못하면서 CO2 배출량에서 많은 차이를 내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전기차 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두 번째 배경에는 판매 지역의 편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과 함께 전기차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전 세계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전기차로 규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폭스바겐의 판매 전략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면 토요타는 이 두 지역에서의 판매 비율이 고작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일본 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하여 전 세계 시장에서 골고루 판매하고 있어서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전기차를 많이 팔기보다는 법규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대수를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 비율은 토요타보다 약간 높은 30% 정도입니다. 양사 간에는 2배의 판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보다 6만 대 많은 전기차를 25년에 판매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전기차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25년까지 토요타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을 내면서 전기차를 판매하는지가 최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28년까지 300억 유로를 투자하여 71개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2,6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여 11개의 전기차를 포함한 44개의 전동차를 개발하여 25년에 56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2020년대 전반까지 10개의 전기차종을 개발하여
50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MEB라는 플랫폼으로, 현대차는 이 GMP라는 플랫폼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는 2017년 10월 일본 내 닛산과 혼다, 미쓰비시를 제외한 마쓰다, 수바루, 수즈키와 자회사인 다이하츠와 히노를 포함한 일본 연합을 만들어 경차부터 소형 상용차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텐가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전략은 자기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포드에 판매하는 전략하에 플랫폼의 대량 생산을 통한 코스트 인하를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가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략하에 3,000명으로 시작하여 25년 10,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70억 유로를 투자하여 ECU 등 소프트웨어의 자작 비율을 10% 미만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차는 19년 12월에 양산을 개시한 전용 전기차 1호가 되는 ID.3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은 Volkswagen.O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iOS, 구글이 안드로이드처럼 차량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층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내 12개의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상층에 있는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차별하여 브랜드 간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그룹 내 브랜드별 판매 계획과 함께 포드의 판매 볼륨까지 고려한 대량 생산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연합을 만들어 저가격의 전기차 개발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플랫폼 전용 회사 카누와 전기 상용차 업체 어라이벌과 협약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폭스바겐과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이 GMP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차종들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외부와 협업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정보가 한정된 감은 있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전략은 폭스바겐과 토요타에 비하여 생산, 판매량, 플랫폼 개발 주도면에서 열세인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현대차도 어려움에 처한 쌍용차에게 과감하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시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쌍용차는 제3자 인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의 압력으로 현대차가 운영해야만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SUV 전기차 ID.4도 올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SUV부터 전기차 전용 첫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N2는 모터쇼에서 컨셉카로 발표했던 현대 45 EV를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제규어의 아이페이스와 같은 이미지의 전기차 전용 SU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전기차는 중국 시장을 최우선화하는 전략으로 하여 CHR과 UX301을 올해 내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차량 디자인과 SUV를 우선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유럽과 일본 국내 시장에 전개할 전기차 전용 LQ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이 들어간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LQ는 타사 상품 전략과는 달리 도심 내 이용을 전제로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3사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차격, 디자인, 가격 운영 전략, 판매 볼륨 등에서 많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각사는 열심히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와의 기술 차이는 6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ECU 통합 기술에서 테슬라와 이렇게 많은 기술 차이가 나는 부분과 전기차 대중화 시대는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해 ID3 등 판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